안녕하세요. 위클리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대한민국의 T-50 고등훈련기의 미국 입찰 소식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미국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참여한 163억 달러 규모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전에서 아쉽게 탈락했었습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미 공군은 보잉과 사브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92억 달러의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미 공군의 노후된 훈련기 350대를 교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것으로 방산업계는 APT 도입 사업 입찰 규모가 163억 달러지만 이번 수주 결과가 미 해군의 차기 훈련기 사업, 다른 국가들의 고등훈련기 혹은 경전투기 도입에도 영향을 미쳐 파생 효과는 그 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는 수주되기를 기대해왔었습니다. 당시 카이 측은 최저가 낙찰 선정 방식에 따라 보잉이 선정됐다며 로키드 마틴사는 카이와 협력해 전략적인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보잉사의 저가 입찰에 따른 현격한 가격 차이로 탈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는 저번 수주전에서 T-50을 내세워 미국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주 계약자는 미국의 대표 광산기업 로키드 마틴입니다. 보잉 사브 컨소시엄은 BTX-1을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미 레오나르도는 T-100을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었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카이, 로키드 마틴과 보잉, 사브의 양강구도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탈락했던 미국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에 다시 부활한 미국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과 이번 사업에서 맞붙게 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 카이의 T-50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점화된 미국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입니다.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은 미국의 T-38 훈련기의 후계기종 350대가량을 2024년부터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T-38은 1959년 양산이 시작돼 1972년 생산이 끝난 기체로 노후화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5세대 전투기들이 늘어났고 기존의 전투기들도 개량 사업을 통해 5세대와 못지않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38 훈련기로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보다는 현대의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알맞은 신형 고등훈련기가 필요했습니다. 또 미 공군은 B-2 폭격기 등 비행 횟수에 제한이 있는 고급 기체 조종사들의 조종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제트 훈련기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쟁 입찰을 통해 보잉 사브 연합의 T-7A 레드호크 기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보잉 사브의 T-7 레드호크는 2024년 미 공군에 인도하기로 한 새롭게 개발한 기종으로 아무리 개발에 속도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2023년 후반은 돼야 초도 물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유군인 미 공군의 입장은 다급했습니다. T-38의 노후된 기체를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고 T-7을 기다리는 4-5년의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 공군 전투사령관인 홈즈 대장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홈즈 사령관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T-7은 훈련기의 인도 시점이 2024년이라고는 하지만 기체의 검증 및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운용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공백 기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미 공군의 상황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미 공군 전투사령관의 문제 제기 전 이미 미국 언론을 통해 T-50을 미 공군이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6월 24일 미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워크에 따르면 미 공군은 리스 업체인 히르드 항공과 카이의 T-50 4대에서 8대를 장기 임차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히르드 항공이 카이로부터 T-50을 구매하면 이를 미 공군이 임차하는 방식입니다. 미 공군은 이미 보잉 사브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 공군이 직접 구매하기 어려우니 민항기 업체들이 쓰는 장기 리스 계약 형태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 임대지 구매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사실로 밝혀졌고 실제 미 공군은 올해 1월 카이의 T-50을 리스 형태의 계약자로 수의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국내 관계자는 실제로 미국 측이 원하는 물량은 8대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이어서 미국 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는데 한 대당 공급 가격은 200에서 25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성사가 될 경우 최대 2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과 절차상의 이유 등 미국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M346과 임대전을 맞붙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카이의 T-50과 레오나르도의 M346 경쟁입니다.
미 공군은 빠르면 다음 주 중 고등훈련기 임대에 대한 공개 입찰을 전격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카이의 T-50은 올해 1월 17일 미 공군 임대 사업에 단독 입찰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절차상의 이유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요구로 참여 조건을 낮춰 아움석 고등기도 참가를 허락했지만 이미 지난 1월에 단독 입찰자 선정을 한 것을 보면 사실 미 공군의 마음은 이미 T-50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T-50과 M346을 비교한 많은 자료들을 보면 쌍발 엔진 탑재와 짧은 이착륙 거리, 그리고 훈련기로 적합한 아움속의 속도와 공중 급유 포드, 그리고 자체적인 훈련 시뮬레이터가 있는 M346이 T-50보다 훈련기로서 더 적합하다는 평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미 공군이 왜 그러한 M346을 두고 지난 1월 카이의 T-50을 단독 입찰자로 선정한 이유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방사청 관계자가 잘 설명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T-50의 원형인 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은 공군이 몇 해 전부터 실전 배치한 기체라며 훈련기를 바로 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미 공군 측에서도 이런 점을 우선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T-50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전투기인 F-16을 기반으로 제작한 훈련기로 미 공군 입장에서는 조종사 양성에 있어 T-50으로 훈련 후 기종 전환 훈련 기간 등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어 이 부분도 입찰의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T-50을 함께 개발한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F-16, F-22, F-35 등 미 공군의 주력 기종들을 제작한 미국의 대표 방산업체로 T-50은 미 공군의 주력 기종들과 상호 운영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T-50은 처음부터 초음속을 고려한 기체 설계와 단단한 내구성, 그리고 바로 무장을 장착해 실전과 같은 훈련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 M346은 최신 전투기의 트렌드를 모두 반영하긴 하였지만 미 공군이 요구하는 비행 성능 요구치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2018년 당시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 개량형인 T100이란 이름으로 참여했지만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엔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번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임대 도입은 시기상 바로 임대를 진행할 예정으로 개량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존의 M346으로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M346이 레이더가 없는 것도 이번 도입 사업의 큰 약점으로 꼽힙니다. 물론 레이더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당장 도입을 원하는 미국에게는 레이더를 통합하고 테스트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레이더 장착으로 인해 상승하는 비용이 M346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8대 임대 도입에서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 선정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임대 도입 사업이 비록 8대라고 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 공군은 보잉 사부에 T-7을 선정했지만 T-7 제작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잉은 최근 미 정부에 6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 기체가 적어도 고속 비행까지 성공한 상황이지만 훈련기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는 데 거쳐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상 사업비의 77% 수준으로 낮은 가격에 입찰에 성공한 터라 향후 양산 비용이 예상보다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훈련기 외에 가상적기 용도 등 T-50이 그 역할을 차지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번 사업이 중요한 다른 이유는 미 공군이 T-50 고등훈련기를 사용하면 해외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그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자랑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사용하는 고등훈련기라는 타이틀은 다른 나라에서 도입해 운영하기 굉장히 유리한 입지가 되며 또 미 공군이 운영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져다주는 일종의 품질 보증 효과도 상당합니다. 물론 변수도 존재합니다. 미 공군의 전투사령관은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한정된 예산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T-7에 많은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도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세계적인 사태로 인한 미국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도 국방 예산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346 대비 비싼 T-50의 가격이 변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도 이번 수주전을 가만히 놓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면 혹시 모를 미국의 추가 도입분과 동남아시아 등 제3국으로 수출 활로가 열릴 것이며
게다가 현재 EU의 공군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미국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을 참고하여 진행할 예정이라 이번 임대 수주 전에 카이가 더욱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국내외 유수 언론들은 T-50의 우세를 예상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번에 미 공군에 한국산 전투기를 납품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